안녕하세요. 비더리치 세무사 김국현입니다. 부동산 투자하거나 건물을 사는 거 많은 사람들의 꿈이죠. 그런데 이걸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다 방법이 있거든요. 계획 없이 샀다가 세금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가족법인으로 부동산 매입하는 방법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가족법인 많이 상담 오시기도 하는데 특히 부동산 매입하실 때 참 많이 옵니다. 제가 학원에서도 가족법인으로 부동산 매입하는 방법들 좀 이야기 많이 드리거든요. 그냥 사업하는 것보다 부동산 매입할 때 여러 가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금 아주 많이 체크해야 증여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아주 자세히 봐야 되거든요. 가족법인뿐만 아니라 증여 상속도 함께 고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상담한 사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아주 좋은 케이스가 된 것 같아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저한테 상담 오시면 어떻게 상담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앞으로 가족법인 설립해서 부동산 어떻게 또 취득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케이스가 다르니까 저랑 상담하시면서 또 맞춰 가시면 되겠죠. 최근에 상담 오신 분은 전문직 부부였습니다. 이 부부가 사무실로 사용하던 그 구분상가를 취득하기로 하셨더라고요. 이분들도 제 영상을 봐주시고 꽤 많이 알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행하기 전에, 저랑 상담하기 전에 진짜 괜찮은지, 그리고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하던 그 구분상가를 매입하기로 했었고, 상황은 어땠냐면 개인으로 이미 계약은 한 상태였습니다. 계약금도 내고 중도금까지 낸 상태였고요. 우선 이분들의 상황을 한번 보시면 이미 개인으로 상가 매입 계약을 하셨습니다. 중도금까지 낸 상태이셨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잔금은 아직 납부하기 전이었고, 그래서 등기를 하기 전에 저한테 오셔서 이제 가족법인 해도 되는지 한번 물어보셨고요. 법인을 빨리 설립해서 잔금하면 어떨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이 정도면 꽤 많이 아신 거죠. 그래서 잔금하기 전에 가족법인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같이 상담을 한번 드렸고, 그리고 이 구분상가는 과밀 이외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또 장점이었거든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가족법인 하셔야 되죠. 가족법인 설립해서 하시는 게 아주 유리합니다. 제가 하나하나 숫자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당장 세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개인과 법인 세금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취득세는 똑같습니다. 개인으로 취득을 해도 4.6%고 법인으로 취득을 해도 4.6%입니다. 과밀 이외 지역의 상가이기 때문에 4.6%고, 이게 만약에 과밀 이내 지역이었다 그럼 9.2%가 적용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소득세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지금 현재 월세가 1,000만 원이었습니다. 1,000만 원 월세 내면 1억 2천이죠. 1억 2천에 대해서 이제 소득세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시면, 이걸 만약에 개인으로 샀다, 개인으로 사서 임대사업자를 내서 소득이 생겼다, 그러면 1억 2천에 대해서 이제 세금이 나오겠죠. 물론 이분들은 사업을 합니다. 사서 사업용 자산으로 해서 비용 처리는 할 수 있겠죠. 월 1,000만 원씩 임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1억 2천에 대해서 소득세가 5,400 정도 나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도 가정을 해볼 수 있는 게, 이 사업하는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구입을 하겠다. 그럼 공동 임대사업자가 생기고, 사업하는 사람이 이 공동 임대사업자의 임대차를 또 계약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소득세가 5,400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인으로 해주면 어떻게 되죠? 법인은 19%가 적용이 됩니다. 19% 정도 적용이 돼서 2,280만 원 정도 적용이 되겠죠. 월 1,000만 원씩 월세를 받는다고 치면 5,400, 그 다음에 2,280, 아주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이제 연간 보험료가 생기겠죠. 연간 1억 2천에 소득이 생겼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건보료가 나옵니다. 건보료 840만 원 정도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법인으로 가서 무보수 측정을 해놓으면 보험료가 안 나오겠죠. 이렇게 단순하게 세금과 건보료 비교를 해보면 연간 6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1년에 6천만 원이고요. 이게 복리로 계속 늘어나겠죠. 6천만 원을 적금에 넣어 놓는다고 해도 몇 프로 정도 이자가 생기고, 이걸 또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세금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그리고 가족법인의 장점을 한번 보시면, 개인은 구입한 한 명의 소득으로 바로 귀속이 돼야 됩니다. 그 1억 2천에 대한 임대료 개인이 받아서 세금 내고 나서 그 돈 한 명의 소득으로만 귀속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걸 자녀한테 주겠다 그럼 증여나 상속을 또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으로 사면 소득세 한번 내고, 아이한테 주면 또 증여세, 상속세를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중으로 이제 세금이 드는 겁니다. 이분들은 전문직이어서 이미 소득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을 자기가 더 갖는 것보다 자녀들한테 좀 나눠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때 소득세 한번 내고 증여, 상속세 또 내야 되겠죠. 물론 공제는 있긴 합니다. 미성년자라면 10년간 2천만 원인데 아주 턱없이 부족하죠. 그런데 이걸 가족법인으로 한다면 어떻게 되죠? 가족 구성원들과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구성을 하기로 했었냐면 30%, 30%, 20%, 20%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부부가 30%씩이고 자녀 1, 자녀 2 이렇게 20%씩 했습니다. 이 자녀들은 미성년자고요. 그래서 이제 배당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 가족법인의 수입 임대료가 들어올 겁니다. 연간 배당을 2천만 원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2천씩 받고 그러면 이 자녀들도 2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아니고요. 2천에 한 3분의 2 정도 받을 수 있죠. 이게 비율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족법인으로 구성을 하면 아이들한테 바로 배당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들한테 바로 배당 소득을 만들어 줄 수가 있죠. 증여세나 상속세 안 내고 배당 소득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개인은 소득세 내고 증여세, 상속세 냈어야 되는데 가족 법인으로 하면 증여, 상속세 안 내고 바로 배당으로 받을 수가 있겠죠. 세금을 안 내는 건 아닙니다. 연간 2천까지는 15.4% 이렇게 내야 되고 한 308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 세금 내면 나머지는 다 자기께 되는 거죠. 아이들한테도 이 정도는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미리미리 이렇게 소득 증빙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연간 쌓이고 쌓이면 꽤 많아지겠죠. 이걸로 또 미국 주식 투자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소득 증빙까지 만들어 줄 수 있고 건보료가 없습니다. 개인으로 하면 연간 소득 1억 2천이 잡혔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건보료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났었죠. 그런데 가족 법인으로 하면 1억 2천이 생겼어도 요거를 배당으로 받고 배당 2천에 대해서 한 308만 원 정도 내죠. 약간 세금을 내고 나서 요 2천만 원에 대해서는 건보료가 있냐? 건보료는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소득으로 바로 받는 것보다 이렇게 배당으로 받는 게 좀 더 이득이죠. 건보료 차이도 많이 나니까요. 그래서 세금 차이도 차이인데 아이들한테 배당을 줄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좋은 건 뭐죠? 이 부동산이 오르면 이 비율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개인으로 투자를 하면 개인, 그 투자한 사람만 이득을 보고 양도세를 내게 되는데 가족 법인으로 이걸 구입을 해놓으면 시세 차익을 이 비율대로 가져가는 꼴이 되는 거죠. 시세 오른 것만큼 이 비율대로 가져가는 꼴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가족 법인의 장점 또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분들은 실제로 어땠냐면 매입가액이 한 20억 정도 됐었는데 대출을 받을 상황이셨습니다. 근데 개인의 경우에는 한 40% 정도였고 법인으로 하면 한 85%까지 가능하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법인으로 가면 오히려 한도가 더 늘어난다. 그리고 이분들은 또 전문직이셔서 한도를 또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상을 해보면 20억에 40% 8억 정도잖아요. 그럼 취득등록세까지 하면 나머지 한 13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13억이 없으면 아예 구입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법인으로 대출을 해서 85% 정도 받을 수 있다. 그럼 한 16억에서 한 17억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유자금 그러면 한 4억에서 5억 정도 있으면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자 차이는 납니다. 이자는 당연히 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걸 살 수 있냐 없냐 이 큰 차이가 생깁니다. 대출에서 아주 큰 차이가 생기고요. 그럼 이제 구조는 어떻게 돼야 되냐? 가족 법인 개인한테 임대 주는 형태가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무실을 직접 쓰니까 그리고 이 가족 법인이 설립이 됐습니다. 가족 법인이 설립이 됐고 여긴 주주들은 30, 2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이 사무실, 개인 사무실, 개인 전문직 사무실이죠. 요거랑 가족 법인은 독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대차가 돼야 되겠죠. 임대차를 만들어서 임대료를 줘야 됩니다. 임대료를 주고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럼 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차피 가족법인한테 좀 더 많이 주고 싶은데 임대료 좀 많이 주어도 되냐 이런 좀 궁금증이 생기죠. 그런데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시세대로 좀 시세랑 비슷하게 하긴 해야 됩니다. 무조건 가족법인한테 많이 몰아주면 또 이 주주들이 이익을 봤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또 증여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세한 사항들은 저랑 이야기하시면서 정하시면 되고 아무튼 이제 형태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족법인 설립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임대료 쌓아놓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대표이사는 이 전문직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은 개인 소득이 이미 많으시니까 무보수로 측정을 해서 보수는 안 가져가 가셔도 되겠죠.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가족 법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만 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가족 법인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도 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랑 상담하시고는 어떻게 또 절차가 이어졌냐면요. 대출 가능성 확인이 됐죠. 한 40%에서 한 85%까지 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 저랑 이제 법인 설립하고 계약서 재작성해야 되겠죠. 임대차 계약서 작성한 다음에 사업자 등록하고 요 사업가 가족법인의 임대차 또 다시 재구성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만들어 놓고 리스크 분석 같이 해야 되겠죠. 이때 이제 부가세 같은 거 어떻게 되는지, 포괄 양도 양수가 되는지, 그 자본금 얼마로 해야 될지 이런 거, 주주, 대표이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점은 어디에 설립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저랑 상담하면서 정하시면 됩니다.
이게 간단한 케이스 같아도 세금 차이가 아주 많이 납니다. 저한테 오신 이 부분은 잔금하기 전에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셨으니까 가능한 거였겠죠. 제 영상도 많이 봐주셔서 꽤 많이 알고 오셨더라고요. 그래도 저랑 상담하시면서 이제 구체적인 사항들 하나하나 좀 짚어보셨고 이렇게 차근차근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정도 가늠이 되시나요? 이게 지금 잘 세팅을 해놓으면 앞으로 법인도 크고 소득도 많이 생기고 증여 상속도 잘 해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상담하는지 어떻게 투자하는지 한번 팁을 한번 얻어보시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